안녕하세요. 라스트머니입니다. 오늘 2026년 5월 27일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500조 원이에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회사 주가가 1000% 이상 오를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숫자 뒤에는 AI 시대의 가장 치열한 패권 전쟁이 숨어 있어요. 그 전쟁의 이름은 바로 HBM, 고대 여풍 메모리입니다. 삼성전자, 마이크론에 이어 SK하이닉스까지 메모리 반도체 빅3가 모두 1조 달러 클럽에 들어온 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세 회사의 시총 합계가 3조 달러를 넘는다는 겁니다. AI 붐 이전과 비교하면 가히 메모리의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이 현상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누가 진짜 이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이클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데이터 기반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HBM이 뭔지부터 짚고 가야 해요. HBM, 즉 고대 여풍 메모리는 기존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GPU 옆에 바짝 붙여놓는 방식입니다. 일반 D램이 왕복 4차선 도로라면 HBM은 64차선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비디아의 H100, H200, 그리고 최신 블랙회일 칩들이 AI 연산을 제대로 하려면 이 HBM이 필수 불가결한 핵심 부품이에요. HBM이 없으면 AI 모델 학습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AI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필요한 HBM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GPT-4 수준의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려면 수백 개의 HBM 탑재 GPU가 필요하고 지금 빅테크들이 구축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는 그 규모가 수만 개 단위거든요. 마이크론이 최근 공개한 로드맵을 보면 메모리 공급 부족은 2026년을 훨씬 넘어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을 정도예요. 이 수요가 구조적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단기 트렌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2025년 기준 HBM 시장 점유율인데요. SK하이닉스가 무려 62%로 압도적 1위입니다. 마이크론이 21%, 삼성전자가 17%예요. 전통적으로 메모리 시장의 절대 강자는 삼성전자였는데 HBM에서는 완전히 판도가 뒤집혔거든요.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고요?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이었어요. 경쟁사들이 범용 D램에 집중할 때 SK하이닉스는 HBM에 일찌감치 배팅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얼마나 압도적인지 실감이 됩니다. SK하이닉스의 지난 분기 매출은 355억 7천만 달러였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98% 증가한 거예요. 반도체 제조업이 소프트웨어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올 정도입니다. UBS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루빈 플랫폼용 HBM4 시장에서도 약 70% 점유율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1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더 격차를 벌린다는 거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D램 전체 시장 점유율은 32%로 2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돈이 되는 HBM에서는 17%로 꼴찌에 가까운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2026년 5월에는 삼성 노조의 총파업 이슈까지 겹쳤어요. 경쟁력 회복이 절실한 시점에 내부 노사 갈등이라는 변수까지 생긴 겁니다. 삼성이 HBM4에서 반전에 성공할 수 있느냐가 향후 이 시장의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지금 업계의 시선은 이미 다음 세대인 HBM4로 향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루빈 아키텍처가 본격 가동되면서 HBM4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거든요. 세미아나라이시스라는 유명 반도체 리서치 기관은 충격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엔비디아의 HBM4 공급에서 마이크론 비중을 사실상 제로로 낮추고 SK하이닉스 70%, 삼성전자 30%로 재편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전망이죠. SK하이닉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iHBM이라는 신기술도 공개했습니다. HBM의 고질적인 문제인 발열을 내부 냉각재를 이용해 잡는 기술이에요. AI 모델이 커질수록 칩이 내는 열도 어마어마한데 이 문제를 하드웨어 레벨에서 해결하겠다는 거죠. 차세대 제품부터 이 기술을 탑재한다고 했으니 기술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잘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중국의 CXMT 같은 메모리 업체들이 추격을 시도하고 있지만 HBM 기술 격차와 미국의 수출 통제 장벽 때문에 단기간 내 위협이 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의 평택 청주 생산 클러스터가 집중된 한국 지역에 만약 지정학적 불안이 발생한다면 전 세계 AI 모델 개발이 즉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있어요. 인프라 집중의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SK하이닉스의 6조 달러 돌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당합니다. 주가가 1년 만에 900% 넘게 오르면서 지금 한국에서는 억대 성과급 열풍이 불고 있어요. SK하이닉스는 현금 성과급 방식을 선택했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른바 반도체 직원 유입에 따른 집값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개인 투자자가 SK하이닉스에 40억 원을 풀베팅했다는 인증글이 화제가 될 정도로 시장의 열기가 뜨겁거든요. 코스피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SK하이닉스 시총 1,500조 원은 한국 증시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거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국 국민 상장펀드, 외국인 순매수, 환율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글로벌 경제 맥락에서 보면 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은 반도체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블루벅스 에세트 매니지먼트의 윌리엄 드게일은 CNBC 인터뷰에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두고 장기적으로 꽤 형편없는 산업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메모리 산업은 극심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해왔거든요. 2022-2023년에는 메모리 가격이 90% 가까이 폭락했고 지금 최고점에 있는 이 사이클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경고예요. AI 수요가 구조적이라는 것과 현재 밸류에이션이 그 미래를 이미 다 반영했느냐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공급 과잉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어요. SK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모두 HBM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지금은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지만 2027-2028년에 이 증설 물량이 동시에 시장에 쏟아지면 가격 하락 압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마이크론이 HBM4E 생산을 2027년으로 미뤘다고 발표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업계는 가속과 신중함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HBM4 공급 주도권을 가진 SK하이닉스의 기술 리더십이 유효합니다. UBS 분석대로 로빈 플랫폼에서도 70% 점유율을 유지한다면 2026-2027년 실적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중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반경 여부가 핵심 변수예요. 삼성이 HBM4 품질 검증을 통과하고 엔비디아 공급사로 재진입한다면 지금의 점유율 격차가 줄어들면서 가격 경쟁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AI 인프라 수요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는 질문이 남아요. 지금 빅테크들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투자 대비 수익화가 가시화되지 않으면 언젠가 투자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 시점이 메모리 수요의 변곡점이 될 겁니다. 마이크론의 경고처럼 공급 부족이 2026년을 넘어서까지 지속된다면 슈퍼사이클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AI ROI 논쟁은 지금부터 주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행지표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 1조 달러 돌파는 단순한 주가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건 AI 시대의 인프라 전쟁에서 누가 물을 쥐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에요. HBM은 엔비디아 GPU가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그 HBM의 60%를 한 회사가 공급하고 있다는 건 구조적으로 매우 강력한 포지션입니다. 다만 메모리 산업의 사이클성을 잊지 말고 기술 로드맵과 공급 동향을 함께 보는 시각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막던 미디어였습니다.